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유령이 나타나는 저택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다른 세상의 귀신이나 유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서의 저택의 유령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꼭 전화기는 끄셔야만 합니다. 전화벨 소리에 유령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글쎄요. 지켜보면 알겠죠. 관람 중에 자리 이동은 삼가해 주시고 혹 너무 놀라서 옆 사람을 껴안거나 하는 행위는 남들의 시선이 있으니 조심해 주십시오. 요즘 저런 전화벨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혹은 무엇이 전화를 거는지 아시나요? 저 전화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온 전화일지도 모르겠네요. 밀드레드 번개불에 놀랐구나. 폭풍이 무섭지? 아니요, 저는 폭풍에 무섭진 않아요. 아주머니, 방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다. 난 여기서 좀 더 기다릴 거야. 네 아저씨가 오늘 밤 전화를 걸지 모르니까 벌써 잠들 순 없어. 예, 신경이 곤두서 있구나. 이 해소의 저택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단다. 이 집도 한때는 행복한 저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추억만이 남아있지. 네 아저씨 방 벽난로에 불을 지펴야겠다. 그 양반은 조용히 앉아서 벽난로 불을 바라보는 걸 즐겼지. 다녀와서 함께 차를 마시자. 여보, 왜 그래? 당신이었군요. 얼마나 놀랐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 여보, 우리 그만 이 집을 떠나요. 여기선 하룻밤도 더 잠을 못 자겠어요. 왜? 조나단 아저씨가 두려워? 여기는 엘리자베스 아주머니 집이지 우리 집이 아니에요. 도대체 왜 계속 여기에 있는 건데요? 당신 너무 바보 같은 거 알아? 당신은 몰라요. 아주머니는 아직도 아저씨가 전화하길 기다리신다고요. 아저씨가 돌아가신 지 6주가 지났는데도. 조나단 아저씨가 저 가정묘지에 매장된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고 무덤문이 닫히는 것도 다 봤잖아요. 여보, 조나단 아저씨가 돌아가신 건 모두가 알지. 그러나 엘리자베스 아주머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 게다가 조나단 아저씨는 늘 산채로 매장될까 봐 겁을 내셨어. 유언으로 무덤 안에 전화가 설치되는 걸 분명히 하셨지. 그래서 조나단 해서웨이 아저씨의 무덤으로 통하는 직통 전화가 이렇게 놓이게 된 거야. 그건 알아요. 하지만 조나단 아저씨는 엄청난 갑부였어. 엘리자베스 아주머니가 돌아가시면 동생 스펜서와 나는 아저씨가 남겨놓은 수천만 달러를 상속받아. 생각해봐. 수천만 달러야. 우리에게 지금 그 돈이 필요해.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도 잘 알잖아. 아니요, 나 그 돈 필요 없어요. 여보, 제발 여길 함께 떠나요. 때가 오면 그럽시다. 엘리자베스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말이야.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요. 아주머니 어디 계시지? 저기 2층에요. 아저씨 방을 치우고 계세요. 좋아. 아직은 아주머니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서는 안 돼. 아직은. 나는 아주머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잠깐 2층에 올라가 볼게. 열한 시? 조나단 아저씨도 11시에 돌아가셨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여보세요?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아무런 소리도 없었어. 여보, 당신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조그만 실험을 좀 했어. 전화! 조나단 아저씨 무덤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진정해. 난 전기기사야. 내가 전화 만지는데 초짜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 아니 그럼 당신이 저 전화를 울리게 했어요? 그래. 전화줄을 갈라서 저 창밖 스위치에 연결했어. 해서웨이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여보,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요. 그만해. 엘리자베스 아주머니가 돌아오면 난 이 방을 빠져나갈 구실을 댈 거야. 그리고 전화가 다시 울릴 거고. 그럼 아주머니의 심장은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둘 순 없어요. 엘리자베스 아주머니에게 당신의 생각을 말하겠어요. 아니, 당신은 그러지 못할 거야. 날 방해하면 당신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았어? 여보, 곧 당신이 갖게 될 엄청난 유산을 생각해봐. 당신이 그토록 바래왔던 수많은 명품들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 멋진 차와 화려한 옷을 입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당신이 꿈꾸던 삶이 그런 거였잖아. 안 그래? 그러니 순순히 협조해줘. 조나단 아저씨 방은 이제 무척 깨끗해졌다. 어쩌면 벽난로 불도 그렇게 잘 타니? 조나단 아저씨께서 매우 흡족해 하실 거다. 아주머니, 차 한잔 드시겠어요? 제가 차를 준비할게요. 아니야 여보, 내가 차를 준비할게. 아주머니, 방으로 가서 좀 누우세요. 제가 차를 방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다. 난 좀 더 여기서 기다리겠다. 조나단 아저씨의 전화를 말이다. 하지만 여기는 좀 추운데. 추위쯤은 아무렇지도 않아. 게다가 오늘 밤은 유난히 남편 생각이 간절하구나. 조나단은 이 방에서 나와 같이 앉아 있는 걸 정말 좋아했었다. 그 양반은 혼자 있는 건 질색이었지. 그래서 저 전화를 원했어. 그 양반은
깜깜한 데 떨어져 있는 걸 무서워했다. 언젠가는 조나단이 돌아올 거야. 그러면 다시는 혼자 있지 않게 되는 거지. 아주머니, 제발 그런 말씀은 그만하세요.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양반이다. 전화하실 줄 알았어. 받지 마세요. 아저씨야. 아시잖아요. 아저씨 돌아가셨어요. 그만, 밀드레드. 난 전화를 받아야 해. 나를 막지 마라.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여보, 당신이세요? 아무 소리도 안 나네. 여보? 아무 소리도 없어. 그 양반이 날 찾았는데 네가 말리는 바람에 전화를 못 받았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나단이 내게 전화를 했는데 밀드레드가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끊어지고 말았다. 어쩌면 좋으니? 끼어들지 말라고 분명 경고했잖아. 날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겐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절대로 엘리자베스 아주머니를 해치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요. 아주머니, 아저씨는 돌아가셨어요. 방금 그 전화는 절대로 아저씨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제 남편이 전화를 조작한 거예요. 아니다. 방금 전화는 조나단이 건 거야. 끼어들지 마. 네가 말리지만 않았어도 제가 증명할게요. 제가 무덤으로 가서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무덤으로? 밀드레드 정말 친절하구나. 아저씨가 외로울까 봐 무덤으로 가겠다니. 내가 네 비투를 가져다 주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 정말 바보예요.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난 당신 뜻에 따를 생각은 없어요. 당신이 방해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 난 분명 경고했어. 내일 날이 밝자마자 엘리자베스 아주머니의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하겠어요. 어서 가보거라. 아저씨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저도 함께 가볼게요. 여보, 나도 갈게. 네. 이제 당신 목소리가 제대로 들려요.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 줄 알아요? 네. 빅터와 밀드레드가 곧 그리로 갈 거예요. 무덤 문에서 그들을 맞이하겠다고요? 네, 여보. 저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릴게요. 그 양반이 아이들을 맞이하는가 보군.
잘 됐어. 혹시 저 세상과 연결된 전화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믿기지 않은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혹시 모르죠?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면. 이번 얘기는 더더욱 믿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진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해서의 저택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보실 준비 되셨나요? 미스 엠마, 네, 집은 잘 정돈되어 있는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브런트 씨. 저는 여러 해 동안 조나단과 엘리자베스 부부를 위해 가정부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분이 다 돌아가셨지만 저는 아직도 이 집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집은 오래되긴 했어도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전에 이곳에 왔던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드는군요. 눈을 감고도 이 집 구석구석까지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스 엠마? 짐을 침실로 갖다 놓겠습니다. 2층에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가운데 침실을 썼으면 합니다. 그 2층의 가운데 침실을 어떻게 하셨죠? 그 방은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방을 기억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 2층 가운데 침실문을 열어 환기시켜 놓겠습니다. 얼마나 머무르실 겁니까? 오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일주일 이내 경매를 마칠 테니까요. 해소혜 씨는 이 집을 팔기 위해 먼저 가구들을 처분하기를 원하시죠. 스펜서 해서웨이 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분이 바로 나의 고객이죠. 엘리자베스 해서웨이 씨가 사망하고 스펜서 해서웨이 씨가 이 집을 상속받았어요. 이 집의 또 다른 상속자였던 빅터 해서웨이 씨는 아주 이상하게도 실종되었죠. 빅터와 그의 부인 밀드레드 씨가 끝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 집에는 비밀이 많습니다, 브렌트 씨. 우선 이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의 목록을 만들면서 감정을 시작하는 편이 낫겠군요. 이건 골동품이 틀림없겠어요. 값이 꽤나 비싸겠는데.
조심하세요. 해서웨이 부인은 절대 그 찻잔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찻잔을 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이건 뭐죠? 어제 다락방을 치우다가 찾아낸 것입니다. 예쁘군요. 2층의 가운데 침실에다 짐을 갖다 놓겠습니다. 아이고, 전화기도 가져가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이 그림 속의 소녀는 누굽니까? 사일러스 씨? 맞죠? 아니요, 내 이름은 토마스 브렌트입니다.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사일러스 브래포드요. 당신을 보자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군요. 여기 살았던 사람 중에 브래포드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없었죠. 사일러스 브래포드는 이곳에 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아주 오래전 어느 날 밤 그가 이 집에 온 일은 있었죠.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지금 떨고 계시는군요. 손이 무척 찬데요. 이젠 괜찮아요. 사일러스 씨. 내 이름은 사일러스가 아니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해요. 난 여기 살았었죠. 내 이름은 신디 애시턴입니다. 하지만 이 저택은 해서웨이 가문이 40년째 소유해 오고 있어요. 네, 해서웨이 가문에서 이 저택을 구입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산 게 언제냐며. 따뜻한 걸 드셔야겠네요. 미스 엠마에게 차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차요? 차는 싫어요. 당신을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만났을지도 모르죠. 맞아요. 저 그림. 당신은 이 그림 속의 여인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당신 할머니의 초상화임이 틀림없어요. 이 그림을 기억합니다. 참 추우신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되겠네요. 미스 엠마에게 당신이 입을 만한 스웨터를 가져와 달라고 해볼게요. 미스 엠마! 미스 엠마! 엠마, 어디 있죠? 네. 미스 엠마! 네. 엠마, 오셨군. 손님이 오셨어요. 저분에게 스웨터를 빌려주실 수 있겠죠? 네? 누굴? 그분이 없어졌네. 분명 여기 있었는데. 다른 분부가 안 계시면 제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습니까? 분명 여기 있었어요. 신디아 애쉬턴. 그분은 그림 속의 소녀와 똑같이 생겼어요. 브렌트 씨, 그런 장난은 제발 하지 마세요. 당신은 저 소녀에 대해 뭔가 알고 있군요.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거죠? 저 여자가 누굽니까? 이 여자가 바로 신디아 애쉬턴입니다.
말도 안 돼. 이 그림은 꽤 오래전에 그려진 것 같은데. 이 초성화는 100년 전에 그려졌습니다. 내가 만난 소녀는 20살도 안 됐던데. 그럼 내가 유령과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 여자가 신디아 애쉬턴입니다. 그럴 수가. 이 집에는 많은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신디아 애쉬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예쁜 소녀였고 수많은 구원자들이 있었죠. 그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존 애쉬턴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 집은 존 애쉬턴이 자신의 아리따운 신부를 위해 지었다고 합니다. 이 집이 꽤 오래되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 집은 신디아를 위해 지어진 거였군요. 그런데 신디아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었나요? 네, 그러나 신디아가 존 애쉬턴과 결혼했을 때 신디아의 구원자 중 한 사람은 미칠 듯한 질투를 했죠. 그는 존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애쉬턴 부부가 이 집에서 생활한 지 2주일밖에 안 됐을 때 존은 갑자기 병이 났죠. 신디아는 밤낮으로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가 누워있던 방이 바로 저 2층 가운데 침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밤 쓰겠다고 하셨던 그 방 말이에요. 그 방. 내가 어째서 그 방을 잘 아는 것 같이 느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 존 애쉬턴 씨가 사망하던 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절당한 구원자가 몰래 들어와 신디아가 남편을 위해 만들어 놓은 차에 독약을 탔다고 믿고 있습니다. 애쉬턴 씨의 사망에 대해 별도의 조사가 없었나요? 조사를 했었죠. 부엌 창문 밖에서 한 남자의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건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디아 애쉬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치명적인 차를 대접한 뒤로 다시는 집 밖으로 나서지 않았죠. 그 여자는 남편의 살해에 대해 복수하겠노라 맹세를 했죠. 그리고 3년 후에 바로 저 2층 가운데 침실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신디아 애쉬턴의 영혼은 아직도 자기 남편의 살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 해서웨이 저택에 그 살해자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 거절당했다던 구원자.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그의 이름은 사일러스 브래퍼드였습니다. 이런! 그 여잔 날 사일러스 브래포드라고 불렀어요. 맙소사, 맙소사, 맙소사. 브레트 씨, 어서 이 집을 떠나세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요. 네, 어서요, 어서 가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어요. 네? 내 서류 가방을 2층 가운데 침실에 갖다 놓아 주세요. 네, 곧 그리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잔의 차. 어쩌면 이 찻잔이었을지도 모르겠군.
신디야, 돌아오셨군요. 돌아와야만 했어요. 여기서 내 일을 마칠 때까지 이 집을 떠날 수 없어요. 당신은 유령이 아니죠? 신디야, 당신은 살아있는 거죠? 신디야, 어찌된 일인지 난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불쌍한 사일러스. 당신은 언제나 성급했죠. 내 이름은 토마스라고 말했잖아요. 전생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100년 전에 살았다고 믿는 건가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저 잔에다 독을 넣었다는 겁니까? 자, 이 잔이 두려워요? 사자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깨져버렸어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일러스. 난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내 이름은 사일러스 브래포드가 아닙니다. 저 잔에다 독을 넣은 사람만이 내가 존에게 마지막으로 대접한 찻잔이 저 잔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당신만이 사일러스 브래포드. 나는 몰랐어요. 사일러스, 내가 이제 두렵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할지 겁이 나나요? 가세요. 어서 사라져요. 여러 해 동안 난 당신을 데려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찾아낸 지금 100년 전 내가 당신을 원하지 않았듯 지금도 당신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제발 신디야. 당신은 존을 죽인 것에 대해 참회해야만 합니다. 나는 결코 당신이 해서웨이 저택을 잊을 수 없게 할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 끔찍한 행위를 영원히 되풀이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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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디야. 안 돼. 제발 돌아와요. 빠른 것 같아. 미스 엠마, 네, 집은 잘 정돈되어 있는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브렌트 씨. 저는 여러 해 동안 조나단과 엘리자베스 부부를 위해 가정부 일을 해왔습니다. 그 두 분이 다 돌아가셨지만 저는 아직도 이 집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집은 오래되긴 했어도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전에 이곳에 왔던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드는군요. 눈을 감고도 이 집 구석구석까지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스 엠마?
분명 처음 가본 곳인데 와본 적이 있던 느낌. 만난 적이 전혀 없는데 오랫동안 알았었던 것 같은 기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데자뷰라고 불리우는 이런 현상이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지금 경험하는 순간이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익숙하게 느껴지는 생경한 느낌을 가리킵니다. 그럼 데자뷰의 반대는 뭘까요? 네, 데자뷰를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귀자대. 익숙한 것이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낯설고 어색한 기분이 드는 걸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 전혀 다르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귀자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괴이한 현상들을 많이 겪게 되죠. 살다 보면. 자, 이번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드디어 도착했네요. 여러분, 해세 오에이즈 어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긴 아주 어둡네요. 약간 무서운데요? 이런 대장 불도 안 들어오네. 정말 훌륭한 환영식이군, 스펜서. 그 빌어먹을 다리에다가 내 자동차를 들이받고 폭풍 속에서 5km나 걸어왔는데 이젠 전기마저 말썽이군. 제기랄. 어이구. 아마 전선이 고장인가 보죠? 아님 이 집안 유령들이 김해소의 부인, 당신의 새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줄 모르겠어요. 이 집은 불길한 집이야. 불길해. 사라 아주머니, 식기세척기와 에어컨이 없는 집들은 모조리 다 불길하다고 생각하시죠? 나도 킹과 같은 생각이에요. 나도 여기가 싫어요. 불편해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밤을 지내야 돼요. 내일 아침에 자동차 수리소에서 전화해서 내 차를 견인해 가라고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진정해요, 여보. 사라 아주머니, 킹과 로라를 도와서 우리가 묵을 침실을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스페셜 오에이스. 우리가 지금 이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2층에서 두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분명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여긴 유령이 나올 것 같다고. 뭔가 불길해. 여러분, 우리는 아주 긴 여행을 했고 게다가 자동차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유령이요? 그런 터무니없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유령을 믿지는 않지만 여긴 약간 불길해. 사라 아주머니 말이 맞아요. 이 집은 왠지 으스스해요. 그건 여기 올 때 휴게소에서 먹은 아이스크림 때문일 거야. 하지만 빅터와 밀드레드가 바로 이 해서의 저택에서 실종됐다고. 불길해. 그리고 토마스 브렌트 씨는 여기서 밤을 지샌 후 어디론가 사라졌고요.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잖아요. 빅터 형은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이었어. 아마 빅터 형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고 외국으로 떠난 걸 거야. 하지만 토마스 브렌트 씨는 변호사 일을 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슬그머니 떠났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브렌트 씨는 인기 많은 독신남이었으니까 아마 어떤 처녀랑 눈이 맞아 외국으로 도망을 갔을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바로 이 순간 캐리비안 해변에서 밀월 여행을 하고 있을지도. 여보, 정말 그렇게 믿는 건 아니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해서웨이 저택은 이제 내 소유야. 그러니 노파들의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때문에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잖아. 자, 뭐라도 좀 먹읍시다. 오는 길에 식품점에 들릴 만큼 우리가 준비성이 있긴 했잖아. 에휴, 누가 나와 같이 가진다면 부엌을 한번 살펴볼게.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안 갈 거야. 불길해. 전화 소리예요. 전화 소리 같은데? 하지만 전화는 끊겼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화 소리군. 전화기가 어디 있을까? 꼭 이 방에서 난 소리 같은데요? 꼭 사방에서 나 울리는 것 같군. 불길해 직조야. 그쳤어요. 우리는 떠나야 해. 이건 유령의 장난일 거야. 말도 안 돼요. 이걸 완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래. 번개가 천하비 정관을 친 거예요. 콩 닫는 소리 같았어. 문도 그냥 문이 아닌 것 같아. 마치 무덤의 문이 열리는 닫히는 소리 같았어. 가족묘지가 저 밖에 있어요. 하지만 이런 폭풍우 속에서 누가 무덤에서 나오고 싶어 하겠어요. 여보, 제발 그런 실없는 농담 좀 하지 말아요. 이 집은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요. 우리가 올 집이 절대 아니에요. 자, 나는 동부식에 푸짐한 피자를 먹고 싶은데 그걸 유령들과 나눠 먹고 싶진 않아. 어쨌든 우리는 뭔가를 먹어야겠죠? 사라 아주머니, 우리는 그만 부엌으로 가보자고요. 스펜서, 이게 전부 무슨 일이야? 저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지만 겁먹은 여자들한테 우리도 같이 겁내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분명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뭐야 저건? 킴 목소리 같은데?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군가가 부엌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걸 봤대요. 그 사람은 토마스 브렌트였어요. 그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그는 나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간청을 하고 있었다고요. 여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해 여보. 무언가를 봤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브렌트 씨는 아닐 거야. 그의 유령은 더더구나. 아마 이웃 사람이었을 거야. 당신도 잘 알잖아. 해서웨이 저택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 건 당연하잖아. 아니에요.
토마스 브렌트 씨였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이보게 스펜서, 우리가 바깥을 한번 둘러보는 것이 좋겠네. 아니에요. 내게 어.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뭐야? 우리 유령과 놀이를 해서 한번 이겨보자고요. 유령들과 놀이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유령을 불러내보는 거지. 유령을 부른다. 각시를 하자고. 벌기래. 그래요. 강신을 한번 벌여보자고요. 당신이라고요? 그래요. 왜 영혼의 세계와 의사소통을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없으세요? 스펜서, 제발 장난기는 접어두게. 보라고요. 우린 이런 것들을 편하게 대해야만 해요. 만약 우리가 이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놀라거나 창가에 그림자가 비칠 때마다 비명을 질러댄다면 내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신경쇠약으로 녹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웃으면서 해서웨이 저택 밖으로 유령들을 몰아내야만 해요. 나는 그 생각이 마음에 안 들어요. 로라, 그만 정신 좀 차리자고. 내일 아침이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겁먹고 놀란 것을 비웃고 말 거야.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요. 내가 이 생각을 했으니 내가 영매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모두들 자리 잡고 앉으세요. 자리 잡고 앉으세요. 강신이라니 정말 말도 안 돼. 벌기래. 좋아. 이제 곧 우리가 얼마나 바보처럼 굴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손들을 나처럼 올려놓으세요. 내가 그 얼굴을 다시 본다면 이제는 떨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젠 어떻게 하는 거죠? 아, TV에서 이런 걸 봤어. 스펜서가 뭔가를 한참 중얼중얼 읊는다면 갑자기 유령의 얼굴이 공중에서 날아와 식탁에 팍 내려.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그렇게 무섭진 않을 거야. 모두들 집중하고 소리는 내지 말고 있어야만 해요. 내가 유령과 한번 교신을 해볼 테니까. 아브라살발타 하쿠라마타타 아브라카타브라. 스펜서 좀 봐요. 지금 강신 중인가 봐요. 바보스러운 유령 장난꾼이야. 우리는 그냥 장단이나 맞춰주자고. 해서웨이의 모든 유령들아, 썩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내거라. 이 안에 부정하고 불쾌한 것들아,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라. 너희들이 찾고 있는 평화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라. 갑자기 으스스 추워지는데 불길해. 어딘가 창문이 열려 있나 봐요. 해서웨이 저택은 더 이상 너희들의 안식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부정한 것들은 썩 물러가라. 망령들아, 물러가라! 밝아졌네? 불이 들어왔다. 전기가 고쳐졌나 봐, 여보. 추위도 없어졌어요. 이젠 더 이상 춥지 않아요. 맞아. 나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꼭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없어진 것 같지 말이야. 맙소사, 나도 기분이 달라졌어.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이제는 무서움이 싹 없어졌어. 이제는 내가 이 집 사람이라는 기분이 들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은 모두 우리의 상상이었나 봐요. 그럼요. 모든 귀신과 유령 이야기들은 다 상상일 뿐이지요. 강생 같은 건 절대 안 믿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도움이 됐어. 고마워. 해서웨이 저택의 새 주인은 여기서 첫날 밤을 보낼 준비가 다 됐어요. 우리의 집이 이렇게 멋져 보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침실들을 같이 살펴보실까요? 그리고 누가 제일 좋은 매트레스를 차지할 것인지는 동전 던지기로 정해보자고요. 나는 빨기네. 여기가 오래된 해서웨이 저택이다 이거지? 이봐 토니, 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이 집에 관한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어째 여기 이렇게 죄다 불이 들어와 있지? 날 모르지. 아마 누군가 대주인을 맞으려고 집 정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야. 스펜서 해서웨이가? 야, 그 인생 종잡을 수가 없네. 어? 이렇게 거대하고 엄청난 유산을 이제 혼자서 상속받게 됐는데 이제 집에서 즐길 수가 없게 됐네. 정말 끔찍한 사고였어. 차가 다리를 들이받아 강물에 빠져버리다니. 차 속에 있던 5명은 꼼짝도 못하고 익사했으니. 이봐 토니, 너는 누군가 그들이 이 집에 오지 못하게 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뭐 그럴지도 모르지 뭐. 하지만 그걸 누가 알겠냐고. 나는 빨리 이 집을 폐쇄하고 얼른 돌아가서 그 보고서나 작성해야 되겠어. 아휴, 그 한꺼번에 5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게 정말 안타깝지. 토니, 이제 적어도 유령이 나오는 집에 방문했다는 말은 할 수 있게 됐네. 어때? 유령의 집에 방문한 소감이? 유령? 웃기지 마. 유령이니 귀신이니 그딴 거 다 바보 같은 멍청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빨리 가자고. 여보, 잘 자. 잘 자요 여보. 우린 해서웨이 저택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